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좀 소음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야외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팔로알토라는 동네에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팔로알토는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밸리에 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왜냐면 근처에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이 동네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동네 이제 도서관 이용하러 자주 옵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면학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들 고상하고 아주 집중력 있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 포닥들도 많이 오고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면학 분위기 좋은 데서 저도 와서 노트북을 켜고 요즘 공부 및 책을 쓰고 있어요. 아마존에 세계적인 출판사죠. 아마존에 책을 내려고 지금 목표로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저는 박사과정 때 제 연구 논문 많이 써봤고 그랬지만 제 이름으로 책을 내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로서 저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아서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서점에서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알겠지만 머신러닝의 기초 이론, 그런 수학이나 통계, 코딩을 바탕으로 한 그런 책을 많이 이제 이미 서점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책은 좀 특이하게 그런 기본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 인더스트리에서 실질적으로 느낀 그거를 담아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인을 상대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필하다가 잠시 이 도서관에 잔디밭에 와서 잔디밭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좀 머리 좀 식힐 겸. 그렇게 하면 또 머리 식히고 또 열심히 또 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인공지능의 완벽성과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 디비언트라는 단어가 좀 떠올라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해 볼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써머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 한 권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를 쭉 쓸 만큼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초안을 미국인들이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문법 실수를 많이 하냐? 외국인 같은데?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초안을 쓸 때 문법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국인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피곤하거나 막 이렇게 지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아직도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를 써야 될 때 더를 쓰거나 어를 써야 되는데 언을 쓰거나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쓰거나 아주 외국인 출신들이 잘하는 실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일단 드래프트로 제 생각을 마구마구 영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문법 검사기, 스펠링 검사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문법 검사기, 스펠링 검사기는 미국 내국인들도 논문이나 책 초안 다 써놓고 검사할 때 아주 단골로 자주 씁니다. 저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 스펠링 체크하고 문법 검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 초안을 좀 교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인공지능이 하도 발달해서 이게 요즘 나오는 이 철자 분석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 10년 전 대학원 다닐 때 10년 전
10년 전, 그쵸,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막 논문 쓸 때는 그렇게 문법 검사기, 뭐 철자 검사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쓴다면 그냥 기본적인 거, 뭐 단수 복수 매치 정도만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철자 분석기는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글이 좀 어색하면은 그냥 다듬어줘요. 마치 미국 원어민이 글을 다시 다듬어주는 것처럼 문법 검사랑 철자 검사를 다 해주고 글을 다시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기능까지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듬어주기 시작하면은 글이 너무 완벽해져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 출판할 때 요즘 문제가 뭐냐면, 책 출판할 때 출판사에서 이게 인공지능으로 글을 인간 대신 쓰게 해가지고 그거를 표절해서 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요즘은 표절 검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해서 책을 쓰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표절 검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이거를 아마존에서 어떻게 억셉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아마존에 최종 서브미션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드래프트 쓰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절 검사기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다듬은 철자를 또 제가 다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쓴 원고를 인공지능 맞춤법 검사기가 한번 교정을 해주게 되면 이 글이 마치 인공지능이 쓴 것처럼 완벽한 문장으로 다듬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표절 검사기에 넣으면은, 표절 검사기가 당연히 제가 내용은 표절 안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이기 때문에 표절 검사에는 안 걸리는데, 요즘 표절 검사기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인공지능이 쓴 것으로 의심된다, AI 디텍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AI 디텍터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걸리더라고요. 제가 문법 교정 받은 글을 AI 디텍터가 AI가 쓴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판사에서 제 글을 리젝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무엇이 이런 AI 디텍터가 AI가 쓴 글로 의심하느냐 했더니, 저도 이걸 좀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컴퓨터가 쓸 법한 통계적 확률 범위 안에서 단어를 선택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인식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쓴 글은, 사람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정상치에서 멀어지는 단어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에서 멀어지는 단어의 조합을 쓸 때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인공지능은 어떤 글을 쓸 때 효과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인간이 쓰는 단어의 범위를 연구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인간이 많이 사용하고 인간이 쓸 법한 문장 형태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쓴 글이 더 완벽합니다. 요즘 이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반면에 사람이 쓴 글은, 사람은 감정 상태가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사람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 평균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나 표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약간 디비언트된, 이 디비언트라는 뜻이 뭐냐면 평균치에서 좀 멀어진 어떤 사람이라든가 멀어진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명사 및 형용사예요. 즉 평균치에서 좀 멀어져 있어야 이걸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글 다 써놓고 문법 다 AI 문법 교정기로 교정받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조금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인간이 쓴 것처럼 보이게 이걸 하면서
나 지금 이걸 왜 하나 싶어요. 왜 하나 싶은데 아마 외국인으로서 여러분도 글 쓸 때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떤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규범이 있고 그거를 따라서 모범생처럼 사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그거에서 좀 떨어져 사는 인간들을 양아치 날라리라고 하면서 조금 안 좋게 평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오면서 오히려 정말 모범생같이 글 쓰고 정말 모범생같이 대답하고 정말 모범생같이 행동하는 건 오히려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쓸 법한 평균적인 그런 표현들과 평균적인 단어의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글을 쓴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이 디비언트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평균치에서 뭔가 멀어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선생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벗어난 생각을 했던 양아치들, 날라리들, 사회적 낙오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사회 규범마저도 좀 달라져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쓰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책을 거의 다 써놨는데 이제 이거를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좀 더 넣어서 그러니까 약간 문법을 틀리게 하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쓴 것 같이 그런 글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람을 통해서 교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제가 박사과정 때 알던 친구 중에 제가 나온 박사 학교를 같이 나온 동문 중에 영문학 박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공이 영문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책이나 이런 거에 영문법을 교정해주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가 비싸요. 뭐 책 한 권 수수료에 이 친구가 제 생각에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AI 문법 검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AI 문법 검사기가 인간보다 요즘 문법 체크를 더 잘해줍니다. 그리고 공짜 툴도 되게 많아요. 공짜 툴 인터넷 잘 찾아보면.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싸요. 뭐 책 한 권 하는데 몇천 원 안 들어요. 그렇게 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공지능 문법 검사기, 인공지능 스펠링 체크기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똑똑해서 완벽한 영문법으로 교정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표절 검사기가 인공지능이 쓴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AI 문법 체크기에서 나온 텍스트를 제가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문법만 교정 받았는데 이거를 표절 검사기에 한번 넣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AI가 쓴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 확률이 99%입니다. 어떤 건 10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만큼 요즘 문법 검사기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일부러 약간씩 문법을 틀려. 다시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98%, 97% 막 낮추다 보면은 인간이 쓴 그러니까 AI가 쓴 것 같다고 의심되는 확률이 49%, 적어도 50%보다 낮아야 될 거예요. 49%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이거를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 실력을 나의 이 외국인 출신과 AI의 완벽한 수준 사이, 약간 내국인 정도 영어 수준으로 맞춘 다음에 내려고 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아무리 영문학 박사를 나와도 인간이라면 긴 책을 쓰다 보면 어디선가 문법을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네이티브지만 이 한국말로 말하는 거 이거 딕테이션에서 영문 아니 한국 국어 국문법으로 분석해 보면 틀린 데가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디비언트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디비언트 되는 속성을 약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요즘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요, 약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깨달은 거를 통해서 이제 또 회사 가면은 밑에 부하 직원들 실수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좀 봐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실수하는 게, 뭔가 조금 틀리는 게 완벽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고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겠죠. 에? 부하 직원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나한테 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약간의 실수를 포함하는 게 인간이다. 그 인공지능 책 쓰면서 요 내용을 또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요 내용을 또 제 책의 마지막 챕터에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